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86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본인 사퇴하라는 당내 요구를 일축하고 계속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수습하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요, 586 정치의 용퇴, 이거하고도 맥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지도부였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지도부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 사퇴했죠? 사퇴가 아니죠. 대선 후보는 이제 집거 중이죠. 패배에 대한 책임 운운을 해가면서, 물론 지금 다시 조기 등판하려고 온갖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책임 있는 사람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인데 원내대표였죠. 그런데 자기가 수습하겠다 이러면서 당내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586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의 퇴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결국 국민들이 뽑아줘야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잠시 시계를 돌려서 한 2달 전 정도로 한번 가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을 때, 그러니까 1월 초만 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초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함으로써 지지율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위기를 느꼈죠.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5% 안팎에서 오르지도 않고 별로 내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고요. 그 위기를 간파한 송영길 대표가 1월 25일에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86 용태론을 제기한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직이 마지막이다, 본인 불출마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야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5선 했고요, 인천시장 했고, 대표도 했고, 사실 이제 남은 거는 대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하고 2년 뒤에 불출마하고 이런 것들 큰 울림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용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내의 비판 목소리가 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 자기 지역구 기득권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용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용퇴할 테니까 586 정치인들 용퇴하자. 그러면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전체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해서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에 제명을 건의한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 그 다음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송영길 사퇴쇼라고 했습니다. 왜? 바로 이런 식의 위기 돌파 방법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능숙한 것이 586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86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거 쇼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1월 25일이라고 그랬죠. 1월 23일에 역시 뭐 586의 범주에 속하는 김종민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면서 586이라는 게 50대 1980년대 학번 그 다음에 60년대생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태론을 제기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바로 전날에는 정성호 의원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뭐 최측근 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핵심 참모그룹 7인에 모여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제 맞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586 용태론 또는 그런 국민 여론과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월 뭐 중하순쯤에 586 용태에 대한 국민적 여론 이런 것을 저는 피부로 느꼈다고 보고요. 그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586 용태론 이렇게 제기하고요. 김종민 의원이 김종민 의원은 자기도 586인데 그런데 586 용태론을 제기했죠. 자기는 안 물러났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자 이제 586 물러나자. 586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후속타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586 정치 또는 586 정치인들의 위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국민 불신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세대도 있지만 지금 586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83학번과 같은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86 정치인이 우리 정치의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누리기 시작한 게 2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때 386 아니었습니까? 386. 그러니까 그때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586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한 10년쯤 지나서 또 486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586이 됐습니다. 이제 60년대생이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생이 60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86은 50년대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50대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송영길 대표의 뒤를 따르지 않아서 사실은 이거 그냥 선거판에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야, 뭐 역시 쇼였네. 민주당의 586 쇼였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윤호중 원내대표도 586 세대인데 이렇게 용태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뭘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지금 뭐 한 70일 남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다시 또 586들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다 지금 뭐 지사, 뭐 시장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물론 6월 지방선거에서 뭐 30% 이상을 광역 기초단체 기초의원 공천하겠다. 이거는 뭐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자 우선 본인이 얘기한 586 용태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천 안 됐죠.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등 뭐 신속하게 제명안 처리하겠다. 이것도 실천하지 않았죠. 이러니까 바로 불신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을 몰고 온 거죠. 이 당선 사태를 몰고 온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결국 영선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던 거 아니겠습니까? 낙선을 했지만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집권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영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의미가 이런 작년과 올해에 걸친 한국 정치의 그 충격적 요법 이게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만들어준 건데 그걸 586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58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86의 일종의 그 정치를 지금 처음 했는데 나이로만 본다면 586의 맏형 이렇게 될 텐데 정치에 본격 참여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 거기다 플러스 특히 지난 20년간 한국 정치를 주름잡았던 586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크게 바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월간중앙조사를 봤더니 3월 13일하고 14일 날 조사한 결과더군요. 여기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586 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 여기에 71.3%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86 정치인은 이제 종막. 이미 586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작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586 정치인들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론조사에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70% 이상이 586 정치인 물러가라. 이거는 영남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86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386 세대 때 민주화라는 걸 간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정치에 대거 진출했고 지난 20년간 우리 한국 정치를 주름 잡았는데 이제 그 시대적 과제, 시대적 의무가 다했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이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월간중앙조사에서 보면 특히 40대 이하의 남성, 그 다음에 50대 여성 여기에서 평균보다 훨씬 넘은 586 정치인 퇴출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 조사가 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40대 이하 남성,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공간을 586 정치인들이 물러나서 좀 열어달라. 저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0대 여성 이런 사람은 아마 상대적으로 요새 젠더 갈등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50대의 남성들은 지난 20년간 다 해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라 하는 기류가 50대의 여성한테 평균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지금 70여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여론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도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같은 586 정치인들이 버텨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시대정신은 바로 586의 용퇴가 시대정신이다. 어찌 보면 이 시대정신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위기 시점에 적절하게 제기했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기득권을 지키느라 제대로 구현을 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대적 분위기는 역시 586 정치인의 용퇴 아닌가.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 그걸 선도하는 정당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월간중앙 이 조사를 봐가면서 사실 저는 586보다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만은 어떤 586 이 조사를 보고 저도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상당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결국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이구나. 늘 제가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했죠. 이 과학적 데이터 속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미리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거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 특히 그중에 586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들이 그걸 일찍 알긴 알았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일로 닥치니까 이제 그거를 역행하고 있다. 이러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